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오셨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담이라고 하고요. 모모라는 별명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헬프엑스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만나 뵙게 된 헬프엑스 여행가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어, 요즘 여행 많이 가고 싶으시죠? 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마스크 안전하게 쓰시고 오늘 잠깐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더 어떻게 하시나요?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또 보시고 뭐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세계의 테마 여행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찾아보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느릿느릿 태국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행 프로그램 보면 보통 이렇잖아요. 그 드론 영상 촬영해가지고 막 되게 멋있는 풍경과 되게 맛있는 음식과 미식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옆에서 같이 보다가 이런 표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냐면 제 여행에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제 여행은 그런 여행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런 걸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어, 이런 여행도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대신 제 여행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기 없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헬프엑스로 이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냐?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전에 되게 요즘 막 되게 바쁘게 사시죠? 네, 시간이 좀 없었어요. 되게 시간이 없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34살인데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회사 생활하고 네, 거기서 승진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뭐 좋은 삶이죠. 멋있는 삶인데 그게 다 그것만 그렇게 너는 여자로서 대학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잘 사는 삶이야 라고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셨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든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삶만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물어보고 싶었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었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그런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어보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물어보면 답을 못할 것 같죠. 맞아요. 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물어보면 말문이 막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생각을 한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했죠. 그 사람 옆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헬프엑스예요. 네.
헬프엑스는 제가 여기 옆에 교환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상에 보통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하나투어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여행 상품들을 이제 결제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배낭여행을 가든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드나요? 돈이 들죠. 네. 내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돈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여행이 이제 상품이 된 이제 시대가 됐죠. 근데 교환 여행은 그런 여행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교환을 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헬퍼라고 불러요. 그리고 헬퍼는 일을 도와줘요. 거기 가서. 그리고 대신 거기에서는 그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집이 있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숙식을, 집과 나한테 방과 그리고 식사를 제공을 해줘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교환 여행 방식인데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교환 여행 방식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쪽에 보이는 워크어웨이라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또 우프라는 웹사이트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WWOOF죠. 이게 월드 올가닉 무슨 파운데이션 이런 것의 약자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기농 농장들이 호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유기농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 밑에 있는 이 웹사이트는 뭐냐면 이거는 집을 바꿔서 사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 저기 그리스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여기 일주일 빌 거야. 우리 집도 그러면 우리 집이랑 바꿔서 살아볼래? 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요거는 보이세요? 요 스펠링? 네, 웜 샤워라고 돼 있죠. 여기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자전거 여행 혹시 해보셨어요? 아버님 우리 아드님이랑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네, 자전거 여행 나중에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네, 자전거로만 다니니까. 그래서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동지애가 있어요. 힘들지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덜란드의 어느 마을에 자전거 여행 중인데 힘들어서 여기 웨브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당신 옆에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전거 여행했던 호스트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따뜻한 샤워하고 가라고 말하는 환대의 웹사이트예요. 이해되세요? 네, 세상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환 여행 방식이 있어요. 꼭 돈을 내고 상품으로서의 여행을 가지 않고도 우리는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교환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여행이 있는 걸 제가 알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헬프엑스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헬프엑스가 유일한 게 아니라 많은 웹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웹사이트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헬프엑스 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동하고 많이, 그리고 자유롭고 낯설고 신선한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상은 조금 머물러야 되고 계속되는 것이고 대신 안정적이고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헬프엑스는 여기서 요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달, 두 달, 뭐 짧게는 2주 정도 머무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머무르니까. 대신 나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신선한, 네, 낯설게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에요. 거기 이제 머무른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원래 저도 계속 한국에서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이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헬프엑스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2주일, 3주일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요. 아까 그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했잖아요. 원래 여행 가면 여러분 무슨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그렇죠. 호텔 게스트하우스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비용들이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들어요. 제가 유럽에 처음 헬프엑스 여행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썼고요. 남미에 갔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썼어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나는 대학생이라서, 나 고등학생이라서 뭐 돈이 좀 부족해 라고 해도 헬프엑스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외국에는 아기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기들 있으면 아기들 있는 집으로, 네, 아니면 아기들이 동물들 뭐 있는 집으로도 좋아하고,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헬프엑스? 네. 웹사이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구글 번역기도 잘 되어 있고, 여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헬프엑스 웹사이트 메인 화면인데요. 잘 보이세요? 네, 그냥 대충 느낌을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find host라고 되어 있어요. 헬프엑스 호스트 찾는 이제 저기고 여기에서 동료도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헬프엑스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올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재밌어 해라고 자기 프로필을 올리면 호스트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선택할 수 있어요. 유럽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사람, 뭐 프랑스에 사는 어떤 사람, 아일랜드에 사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거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호스트로 그냥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오라고. 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집은 농장이야. 제가 그냥 번역해드릴게요. 지금 그 한글 번역이 안 깔려 있어서 우리 집은 농장이고 너희는 아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살게 될 거야. 아마 이런 데서 자게 되나 봐요. 여기서 부엌에서 요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아마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보통 헬프엑스가 4시간, 5시간 정도 하루에 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유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될 거고, 대신 인터넷 쓸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방을 너한테 줄 거고, 하루에 뭐 2끼 정도 내가 해줄게. 대신 한 끼는 너네가 해서 먹도록 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써 있어요. 또 다른 집에 또 가볼까요? 여기는 아일랜드네요. 네,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이고, 뭐 또 다른 데 보면, 네. 보통 이런 이렇게 좀 넓은, 자기 집 주변에 되게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어. 이를테면 여기 마포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여기 마포에, 여기 주변에 오면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어디? 한강요. 네, 한강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강.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홍대. 맞아요. 홍대 좋아하겠죠? 네, 그런 거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자연 환경을 많이 올려놓지만, 뭐, 홍대나 이런 것도 좋고, 여기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서점들이나 뭐, 도서관도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할 수 있어요. 네, 외국의 도서관 여러분들 가보시면 재미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헬프엑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헬프엑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여행 가신다 그러면 프랑스 전국에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오래된 포도 농장, 그 와인 만드는 와이너리, 아니면 뭐 그리스의 그 바닷가에 있는 어떤 할머니의 집, 아니면 일본의 시골 마을의 어떤 할아버지의 집,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게 헬프엑스 웹사이트예요. 어떠세요? 좀 재미있어 보이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다녀왔던 게 유럽에서 4나라를 다녀왔어요. 근데 5집을 다녀왔어요. 보통 어떤 집에 가면 2주 정도 있어요. 최소. 그게 약간 정해진 건 아닌데 암묵적인 우리 서로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호스트예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계속 바뀌어요. 막 3일마다 한 번씩. 근데 피곤하겠죠. 관계를 맺으려면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2주 정도를 약속을 해요. 제가 처음 갔던 게 베니스라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을에 이제 유명한 그 도시죠. 도시 옆에 시골 마을에 갔다가 이제 아시시라는 여기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산속에 살다가 이제 런던의 공동체 마을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하노버 강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그 강 옆에 시골 마을에 살다가 스페인의 완전히 그 대관령 같은 산속에 살다가 이렇게 여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남미를 또 헬프엑스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남미는 영어도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영어 뭐 다들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별로 그냥 다녀왔어요. 근데 사실 호스트가 좀 적어요, 남미는. 남미 처음 갔을 때 3,300m 산속에 이제 가서 살다가 3,300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라산이 몇 미터? 맞아요. 한라산이 거의 2,000m예요. 근데 한라산보다 1,300m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속이죠. 거기 살다가 아마존 안에도 호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살다가 이제 콜롬비아의 친환경 농장이랑 산속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이제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요 책인데 요게 이제 유럽 편에 대한 이야기고 요게 이제 남미 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왜 들으러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명의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한두 명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제가 어떤 걸 보고 왔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그 아시시라는 곳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아시시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거기 이제 중부 도시예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멋있죠? 네, 움브리아주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누구냐면 그 천주교이신 분 있으세요? 천주교? 없으시군요. 천주교에는 그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냐면 동물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아시시가. 이 사람을 기리는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에 거의 한 하루에 500명, 막 60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성당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와요. 되게 작은 도시인데도.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 아시시 도시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우리 호스트를 아시시에서 만났어요. 내가 거기 가도 돼? 그랬더니 호스트가 그 웹사이트에서 그 호스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 거기 가도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오라고,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해서 아시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줬어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산속, 여기가 굉장히 산속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집인데 저희의 호스트가 이분이었어요. 키가 되게 크죠. 네. 미국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시고 딸이랑 둘이 살아요. 근데 이 집이 3층의 성 같은 집이에요. 그 옛날에 그 백설공주와 마녀 사는 약간 그런 집인데 3층에 이런 커다란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딸이랑 둘이 살아요. 제가 첫날 간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바람 소리예요, 이거. 보이세요? 네. 아마 추워요. 여기 2월 달에 갔거든요. 아주 저쪽 어딘가에 이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이웃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곳이에요. 대박. 네, 멋있죠. 아이고. 네, 이분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이분이 이제 딸이에요. 18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 18살 됐으니까 딸이랑 여행 가고 싶대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 이 강아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주웠거든요, 길에서. 그래서 얘하고 고양이 2마리가 같이 사는데 얘네를 좀 돌봐달라고 저희를 불렀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남의 집에 가서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둘이 있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호스트가. 왜냐면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고립돼 있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용하고 평화롭고 좋은 데인데 대신 혼자면 좀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명이니까 너무 좋다. 2명 좋아. 라고 하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 강아지를 하루에 4번을 산책을 시켰어요. 네, 40분씩 4번. 40분씩 4번 하면 여러분 거의 3시간이잖아요. 그것도 일이에요. 네. 이 사람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양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산책하고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하루에 40분씩. 근데 너무너무 평화롭고 정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곳인데 얘네를 이렇게 40분씩 산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됐냐면 여기가 아까 큰 성 같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로 이 넓은 집을 다 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 옛날처럼 나무로 이제 난방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집 거실 1층이거든요. 멋있죠? 요렇게, 이게 메인 난로예요. 제일 중요한 중앙 난로인데, 이걸로 이제 집 전체를 층마다 이제 난로가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 메인 난로만 데우면 돼라고 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이제 강아지가 1층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난로, 여러분 혹시 나무로 난로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네. 왜냐면 다들 걱정을 하세요. 아니, 나 나무 떼워서 이렇게 난로 해본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보러. 라고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방법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가져와서 1층, 2층, 3층에다가 놓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려야 돼요. 조금씩 시간을 두면서. 그래서 나무를 다 말린 다음에 넣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난로에서 이제 그 밥도 데우고 이게 렌지의 기능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생활을 해요. 물론 가스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동물만 남으면 이 집에서 동물들은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꼭 있어야 됐던 거죠, 이 집은. 네. 그러니까 헬프엑스의 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같이 살면서 도와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가서 이제 저희 요리도 많이 했어요. 요리 이렇게 샐러드도 하고 이렇게 밭에서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요리.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스트하우스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영국 어디에서 뭐 아니면 뭐 아일랜드 어디에서 뭐 이탈리아 어디에서 되게 그냥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라 한국 사람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든 계란은 있잖아요. 근데 계란으로 계란찜을 해줬는데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봤다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거의 한 40년 동안 요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한국인 셰프가 우리 집에 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리,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요리하고, 잡채도 이제 구해서 해주고, 미역국도 해주고, 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보답으로 이제 티라미수 케이크 만드는 법 알려주고, 네, 또 이거는 되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토스트 같은 건데 이런 거 만들어주고, 뭐 샐러드도 만들어주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헬프엑스의 일이 돌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아니면 뭐 동물을 돌보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그 동물들을 돌보는 것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요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갔을 때 나는 원래 계속 회사만 다녔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팔다리가 튼튼하면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그게 행복한 것의 비결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 자신한테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도 사실 나를 돌보는 건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외식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는 제가 제 자신을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제 제가 직접 구해서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그 동물들을 돌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거기 가면 추억을 정말 많이 쌓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다른 걸 이제 주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면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맞아요.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성당이에요. 보통 우리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성당 구경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명, 60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근데 저는 여기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구경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호스트 있죠. 제니. 그분이 여기 성당에 수녀님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 매일 아침 화요일에 여기 수업하러 가는데 너 우리 집 손님이니까 구경시켜줄까? 너도 갈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직 들어오지 말라고 다 막아놨는데 저는 그 선생님 뒤를 따라서 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아마 근처에 사실 텐데 아마 친구분들도 있고 자주 가는 가게도 있고 뭐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헬퍼가 왔을 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헬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헬퍼가 거기를 그냥 간다라고 하면 좀 뻘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돼서 왜 우리 친구 소개시켜 줄 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아는 거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와봐. 같이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잠깐 누리는 거죠. 제가 돌보는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남미에서는 뭘 했냐면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알파카를 아네요. 네, 맞아요. 라마. 페루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저희 호스트가 라마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라마를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를 4마리를 기르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산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나 라마 한 번도 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돌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 라마만 데리고 가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뒤에서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면 돼요. 네, 그래서 라마 데리고 가서 이제 남미에 제가 살았던 아까 3,300m 산속인데 이제 그 우리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리마라는 페루의 그 수도에서 이제 9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3,300m 위에 산속이 나오는데 풍경이 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콧물이 좀. 네, 풍경이 이래요. 멋있죠? 여기가 하도 높아가지고 빼빼로가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네. 그 비행기 타면 빼빼로 왜 이렇게 터지려고 하잖아요. 기압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살았던 데가 이런 집이었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네. 남미에 정말 사람들 남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총, 마약, 이런 좀 무서운 곳처럼 느껴지시죠? 남미에도 근데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네. 대신 남미는 이런 방법이 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미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자로 가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여행 상품, 체험 상품 하고, 그러니까 액티비티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남미를 여행을 해요. 근데 남미의 일반 가정집에도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 남미에도 원주민이 살고 있었잖아요. 남미의 역사를 좀 아시나요? 남미에 원래 아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유럽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침공을 했죠. 그래서 너네 말 쓰지 마. 이제 우리말 써 하고 스페인어를 쓰게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 원주민 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스페인어하고 원주민 말하고 같이 써요. 둘 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케추아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마추픽추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케추아어예요.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잉카도 그 원주민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실이 있었고, 이것도 여기 이렇게 벽에 새겨져 있는 이것도 그 헬퍼가 와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술 그림을 그린 거죠. 네, 아직도 여기는 21세기인데, 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무로 불을 떼서, 감자를 깎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돌도마로 이제 고기를 이제 썰고, 집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네, 굉장히 마술적인 집이었는데, 저 이제 옆에서, 네, 이제 여기 페루 어머니예요. 제가 옆에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알짱거리는 모습이에요. 네. 가서 이제 이 페루 어머니도 페루 어머니잖아요. 50년 동안 페루 요리를 하신 거죠. 진짜 그 전통 요리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감자도 정말 많이 깎았고, 요거는 뭐냐면 페루 전통 음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닭고기를 그 종이 같은 데에 싸요. 기름 종이 같은 데. 그래서 이제 선물 포장처럼 포장을 해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천재. 맞아요.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금 화로
압력밥솥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흙을 막 덮어가지고 이 포장한 닭고기를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으면 그 다음에 불을 떼면 얘가 이제 그 안에서 익어가는 거죠. 응? 네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먹을 때는 그 화로를 깨트려요. 깨트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이 원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이 산과 자연을 숭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살아가요. 이 전통 요리는 이 자연을 섬기는 의식,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전통 음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사실은 가르고 나와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 돼지로 만든, 그러니까 흙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로 만든 그 아까 압력밥솥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제사를 위해서 뭔가 약초 같은 걸로 이제 약초물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이 자연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뭐랄까요? 그 자연물들, 이런 개들, 이런 그 돌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랑 내가 되게 동등하게 이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미에서 완전히 그 자연에 젖어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도시랑 너무너무 다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헬프엑스로 만난 사람들이 이제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제니만 말씀드렸고, 또 넬슨이라고 아까 그 3,300m 그 집을 말씀을 드렸는데, 10명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근데 헬프엑스에는 9만 명의 호스트가 있어요. 헬프엑스 웹사이트에만. 다른 웨브사이트엔 더 있겠죠. 저는 9만 명 중에, 전 세계 9만 명 사람들 중에 10명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10명만 만나고 왔는데도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9만 명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헬프엑스 여행은 진짜 체험하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달, 2달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고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헬프엑스 여행은 그런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또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다른 분들의 질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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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보면 사우스 코리아에도 있어요. 한 7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70명이 다 물론 계속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는 건 아닐 테죠.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분 정도 있었고 보통 뭐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이런데 농장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에 와서 애기랑 영어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헬프엑스는 좀 대도시에서는 호스트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보통 시골 마을 아니면 뭐 소도시 이런 쪽에 이제 주로 많고 우리나라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웹사이트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 영어 잘 못하는데 하는 그런 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헬프엑스 한국 웹사이트를 만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분명히 요렇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을 헬프엑스로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개발하지는 못할 것 같고 카페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겠다. 한 달살이 정보 교환 카페처럼 네, 그런 카페를 만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질문. 네네. 네. 그린란드나 네. 뭐 아이슬란드나 뭐 알래스카 같은 그런 추운 지방에도 헬퍼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있죠. 호스트들이. 네. 당연히 있죠. 그린란드에 가보고 싶어요? 그냥 얼마 전에 영어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하. 네. 답을 드리면 당연히 있고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일수록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지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호스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좋을 텐데 한번 집에 가서 그 헬프엑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린란드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호스트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춥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3,300m 산속에 갔을 때 고산병을 엄청 걱정했거든요. 네, 보통 남미 가면 고산병을 걱정을 해요. 왜냐면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약도 처방받아서 가고 막 엄청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고산병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 살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가서 급하게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고산병이 와요. 몸이 적응을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집에서 2주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산병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소람님이 여행할 때 동행도 있었겠지만 혼자 다닐 때도 있었나요? 네. 여자 혼자 몸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그런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혼자 살아 이렇게 해서 오셨을 때 빼고는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했거든요. 일단 가기 전에 헬프엑스 웹사이트에서 괜찮은 호스트를 골라요. 이제 이 집에 가고 싶어라고 이제 뽑으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메신저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메일로 옮겨가서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가기 전에 SNS 알려달라고 해서 얼굴도 보고 갔어요. 사전에 대화도 하고 가고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나 이런 그 웹사이트처럼 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이미 갔다 왔던 사람들이 평점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별 5개, 별 4개, 뭐 밑에 조그마한 코멘트 이래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평가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런 걸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방으로 이제 그런 그 신뢰를 얻고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한 사람 앞에,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짧게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해서 바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요. 주로 이제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집, 아기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 집에 이제 자주 갔고 그래서 갔을 때 그렇게 크게 무섭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 집에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남의 집에 가는 거 무서워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에 그러니까 호스트도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내 아기를 돌봐달라고 맡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하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었고, 막상 갔을 때는 세상에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과 따뜻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프엑스를 계속 갈 수 있었어요. 네. 네. 영국이나 그런 데는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시니까 갈 네. 수 있는데, 남미 같은 데는 대화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미 갔을 때, 아까 그 넬슨네 집에서는 8명이 한 집에 살거든요. 대가족이에요. 근데 저를 부른 그 넬슨이라는 호스트만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스페인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페인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배웠는데 진짜 추워,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배워서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과 나랑 눈을 이제 마주보고, 왜 외국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깊은 얘기까진 못하더라도 말을 서로 잘 못해도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넬슨이라는 사람이 통역을 해줬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영어는 잘 못하고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 헬프엑스를 하러 가면 되는 거죠. 사실 더 좋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서로 이제 무섭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둘 다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일본어도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 사람들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잖아요. 외국어 공부를 파고다나, 뭐 예를 들어서 뭐 JLS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네. 저는 그래서 헬프엑스가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어를 조금 하고 와서 독일에서 헬프엑스 하는 홍콩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독일어 진짜 많이 늘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가능성,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더 세상을 넓히려는 거고 가능성을 넓혀보려는 건데 그런 가능성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헬프엑스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혹시 또 다음번 계획하신 나라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계획한 나라요. 혹시 어머님은 아기들 데리고 가보실 생각이? 저는 마음은 항상 너무 가득하죠. 근데 현실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시야도 넓히고 싶고, 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애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네네. 너무 재밌고요. 네. 만약에 하신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프랑스 파리요. 프랑스 파리야. 네. 저는 그렇게만 관광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골마을 이렇게 동물들과 같이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 너무 새로워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하면 진짜 파리죠. 근데 프랑스나 이런 유럽은 소도시들도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근데 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다음 여행, 사실 이번에 남미 갔을 때 여행 계획이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헬프엑스로 여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2년이라고 하면 2년? 어떻게 2년 동안 여행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집에서 2주 정도 있으면 두 집만 가도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나라에서 두 집을 한 달을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한 달이 지날 거고. 그래서 한 1년 이상은 2년은 다닐 수 있겠다. 헬프엑스로 충분히.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면서 조금 빨리 들어온 게 있죠. 그래서 헬프엑스로 어디를 가겠다 정확하게 아직 찝지는 못했는데
이걸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유럽에서도 지금 그 넓은 유럽에서 5명밖에 못 만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다 너무 열려 있어요. 동남아도 갈 수 있고, 미국도 당연히 갈 수 있고, 호주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딱히 어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남미는 조금, 뭐랄까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가서 조금 머무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남미 가서 고생을 좀 하고 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뭐 호주나 뭐 조금 더 유럽이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또 다른 뭐 질문들이 다른 분들이 하셨던 게 있어요.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 위에 2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호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당연히.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누구랑 꼭 마음에 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며칠 지내봤는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에서 나오면 돼요.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 주변의 지역을 여행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저한테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스트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많이 풀렸었고, 처음에는 생활 습관을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건 뭐 당연히 결혼 생활 하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그것도 연령대도 다르고, 그런데 처음부터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대화를 많이 해본다라는 게 저의 경험이었고, 나이가 많아서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라는 건 나의 생각이지 그 호스트의 생각은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이걸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여행을 많이 하시고, 충분히 그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란 사람 그 자체가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지, 나이 때문에 여행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떠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호스트가 되실 수도 있다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헬프엑스라는 새로운 이런 여행 방식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또 아이들하고도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소년 친구들은 이거 가보고 싶어서 온 건가요? 엄마가 한번 보고 오라고 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못 왔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음. 친구랑 같이 왔어요. 친구랑 같이 한번 손잡고 가볼 생각도 있어요? 저는 없어요? 혼자 갈 거예요. 손은 안 잡고 갈 거예요. 아, 손을 안 잡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신가요? 네네. 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노동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게 궁금해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 일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일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도와주는 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그런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헬프엑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행자고 내 정체성은 여행자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그 일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노동자라고 보는 호스트하고는 오래 갈 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사람들과는 아직도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헬프엑스라는 게 이 사람이 와서 내 일을 도와주고 끝. 나는 너한테 일해주고 너는 나한테 숙식 제공해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뭐랄까요. 딱 거기서 관계를 끝내버리는 그 정도까지만 상상하는 사람들과는 오래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더 오래 있고 싶고 그 사람들도 저랑 더 오래 관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나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잠깐 손님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일상을 바라봐 주니까 내 일상이 더 새롭게 보이고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더 내 생활도 풍성해지고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과 오래오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집에 더 오래 있고 싶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호스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헬프엑스 웹사이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지음으로써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호스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에서 여행을 하고 네.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트라이 하는 거겠지만 네. 나도 그 주인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 쟤는 정말 뭐지? 놀러 온 거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뭐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쟤 좀 가줬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내 입장에서도 우리 집에 누군가 와서 나도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관계와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네.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니고 좀 뭐 예의 없을 수도 있고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야 지금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다음번은 네. 누구나가 다 세계 각국을 그런 식으로 정말 여행을 꿈꿔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상적인 여행을 다 꿈꾸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여기서 제주도에 같은 언어 걱정 안 해도 되고 경상도에서 울릉도에서 이래갖고 뭐 그런 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 하시네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헬프엑스가 있으면 좋겠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국내에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외국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국내를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국내는 한 달 살이나 뭐 이런, 저기를 하지만, 한 달 살이에도 그 돈을 지불하고 거기 한 달 사는 거잖아요. 헬프엑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외국은 이제 못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희망적이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가서 그 시골 마을이나 산속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서울보다도 사람을 더 적게 만나요. 훨씬 적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헬퍼를 찾아요.
우리 집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니까 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여행은 이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그런 뭐랄까 관광지에 가고 이런 여행보다 이런 소규모 로컬한 여행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첫 번째 질문, 그 호스트 입장에서 헬퍼가 안 맞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깔끔하게 하루에 4시간, 3시간, 뭐 5시간 이렇게 딱 정하고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호스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헬퍼는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네, 그래서 호스트가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매니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소통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안 맞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사실은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너무 그러니까 같이 뭐랄까요 쉐어해야 되는 공간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같은 걸 많이 공유하려고 하면 생기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줄이고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이 사람이 약간 농땡이를 일부러 피우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대화를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것보다는 그런 안 좋음보다는 이 사람도 어쨌든 헬프엑스의 그런 정신을 이해하고 왔다면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써 그 생기는 그런 장점과 그 즐거움과 추억들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춰가 보는 것도 저는 일종의 재미였어요. 네. 네네. 네. 강도 높은 노동력, 네. 저 잠깐 중간에 저희가 지금 송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밖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질이 있을 때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손 들고 마이크 받아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농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 헬프엑스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벼운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일단 그 노동의 경중, 그러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의 노동 말고 이를테면 4시간 하기로 일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뭐 8시간 일을 시킨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떠나는 게 맞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원래 4시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날 뭔가 볼일을 봐야 돼서 이날 6시간 하고 다른 날 2시간 할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일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근데 임금을 지불하진 않아요. 물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는 나라와 나라가 맺은 그 프로그램이고 그렇죠?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건데 당연히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헬프엑스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협상하기 나름이고 나는 이 정도의 노동을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더 힘들어 라고 하면 사실은 일을 해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면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있어서 뭐 나 조금 힘들긴 한데 내 할 수는 있어. 이 일이 정말 지금 필요한 일이면 근데 바꿔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약간의 돈을 주는 건 어때? 라고도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나요? 저럴 수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 9만 명의 사람들은 다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해진 원칙에 따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협상하시면 돼요. 네. 호스트하고 이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들이나 좀 삶의 그런 생활 환경이나 문화가 다 다르는데 그런 깨달음이나 네. 그런 교훈을 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훈을 주었던 추억이요. 네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까 제가 남미에서 남미는 저는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발전한다라고 하는 방향이 이제 선진국 쪽이잖아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발전한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직 그 태고의 원시적인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남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스트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제 마지막 콜롬비아 호스트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요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라임 아시죠? 오렌지 말고 라임. 네. 남미에는 그 라임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라임을 하나 따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따? 그랬더니 우리 호스트 다니엘이 집 뒤에 라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라임 나무로 데려가 같이 따자고 데려가더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따도 되는데 그때가 오후 5시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따도 되는데 낮 시간이나 아침 시간엔 따지 말래요, 라임을.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그때는 나무가 명상하는 시간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무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햇빛이 이렇게 쬐고 그러니까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우리도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깨어나듯이 나무가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라임을 따면 나무를 방해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뭐랄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먹는 그런 과일들이나 뭐 야채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무튼 제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걔네들 살아있는 생물한테서 오는데 제가 그거를 따도 되냐고 걔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다못해 나무한테도 그런 나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감수성? 네. 그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은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집 강아지한테도 강아지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식물한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나만 내가 되게 당연하게 취했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의 호스트들이 대체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거기서 굉장히 자연환경적인 그런 걸 느꼈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은 안 드리겠지만 남미는 유럽에서 제가 사람들을 느꼈다면 남미에서는 정말 환경, 자연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헬프엑스라는 새로운 여행을 소개시켜 드려서 좋고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적으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도 헬프엑스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어머님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제 책에 앞에 보면 제 SNS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헬프엑스 한국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또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계속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